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학 211페이지 극수필 공사 이용유의 암기라는 작품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3번 보기인데요. 3번 보기는 누정기라는 글입니다. 누정기는 건축물의 이름을 주목해서 건축물의 정체성과 의의를 밝히는 한문수비인데요. 누정기가 창작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건축물이 주인과 관련된 이름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건축물 주인이 글쓴이에게 기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주인과 글쓴이는 다른 사람입니다. 글쓴이를 여기 저자라고 하였고요. 자, 그리고 누정기라는 글은 건축물과 주인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자가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건축물과 주인의 건축물의 주인에 대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창작의 대상이 됩니다. 글쓴이가 저자가 이 주인과 건축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인격을 표상하고요. 암기라는 이제 글이 처사가 지은 작은 암자, 그러면 처사가 이렇게 되겠죠. 처사가 이제 건축물의 주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암자가 아암이라는 건물이 되겠죠. 아암이라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누가? 글쓴이가. 그러면 처사는 벼슬하지 않는 양반을 의미하고요. 처사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자, 대략 방향은 잡았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번 볼게요. 이용유가 이제 저자가 되겠죠. 저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글쓴이 같은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창작의 주체가 됩니다. 창작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글을 썼느냐? 암기라는 기문을 쓰게 됩니다. 근데 기문을 그냥 자발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처사라는 사람이 의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기문을 써달라고 기문 창작을 의뢰를 한 것이죠. 자, 처사는 창작의 대상이 됩니다. 창작의 대상이 되고요. 처사가 만든 건축물이 아암이라는 건물이 되겠죠. 아암이라는 건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창작의 대상도 건축물도 창작의 대상이 됩니다. 창작의 대상 1,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처사와 이 건축물에 대해서 글을 쓸 때 글쓴이의 이제 생각이 처사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이제 밝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그 마지막 문단에 보면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암이 나의 집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의 집. 그럼 처사의 집이 되겠죠. 자, 1문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가 있고요. 남이 있으면, 마주보고 있으면 나는 친하고 남은 소원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원하다는 거는 여러분 친근하다의 반대말입니다. 친근. 그러면 친근이니까 소는 친하다의 반대말이고요. 원은 멀다니까 반대말 가깝다가 되겠죠. 그럼 나는 친근하고 남은 소원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나는 친근하고 남은 소원하다. 안 친하고 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와 사물을 마주 놓고 보면 이제 나와 남이 아니라 나와 사물을 가까이 놓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괄호치고 이렇게 괄호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대꾸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번에는 나와 남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남 밑에 다시 한번 나 쓸게요. 요거 친근하고 소원을 가로칠게요. 이번에는 사물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귀하고 나는 귀함이고, 그 다음에 남은 사물은 천함이 됩니다. 천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조가 일어나고요. 이렇게도 대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도리어 친한 것이, 그러면 친한 게 나죠. 그 다음에 소원한 것, 남의 명령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타율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귀한 것. 귀한 것은 나죠. 천한 것은 사물이죠. 사물에게 부려진다는 거죠. 우리 요즘 AI 시대라고 하지만 AI가 사물이 인간이 만든 사물인데 오히려 사물의 지배를 받는 AI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윤리적으로 좀 걱정을 하잖아요. 인류의 미래가 AI가 편리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AI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면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처럼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물 중에 돈이 인간을 지배한다든지 그럼 뭐 때문일까? 그것은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욕망이 세모칠게요. 그 다음에 밝음을 동그라미 치고요. 습관 세모치겠습니다. 참됨 동그라미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역전이 되는 경우죠. 남이 나를 명령하게 된다거나 또는 사물이 나를 부하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것은 왜 그럴까? 이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이잖아요. 욕망이 우리 밝음, 지혜로움이라는 뜻이게 됐죠. 그러면 밝음을 세모가 동그라미를 가려버리기 때문이고 이유죠. 이유. 그다음에 잘못된 습관이 그리고 참됨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운전자가 더 중요합니까? 운전하는 차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보행자가 중요합니까? 보행자가 더 중요하죠. 사람보다 차가 더 우선시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습관이라는 것이 바로 참됨을 가려버리고 욕망이 밝음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개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두가 1문단이 의미심장합니다. 2문단. 이에 온갖 감정과 여러 행동이 남을 따라야 되고 남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소원한 것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한다.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남의 부림을 받아서 내가 주체적이지 못하는 거죠. 되게 타율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한 경우에는 말하고 웃는 것이나 얼굴 표정까지도 그럼 저들은 남입니다. 남들의 놀이개감. 여러분 놀이개라고 하는 건 옛날에 주로 여인들이 한복을 입을 때 액세서리로 다는 겁니다.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근데 액세서리 감으로 장난감처럼 바치게 되고 정신과 사고와 땀구멍과 뼈마디 하나하나도 나에게 속한 것이 없게 된다는 굉장히 남에게 내가 구속이 되는 즉 타율적으로 되는 타율적인 인간이 부끄럽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이처사라고 나와 있는데 쌤 처사는 벼슬을 하지 않는 양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쌤 이처사는 이 암이라는 건축물의 주인입니다. 건축물의 주인입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예스럽고요. 그 다음에 상대랑 나라는 구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거칠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랑 대조가 되죠. 하지만 마음에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구한 적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부림을 받지 않고 사물에 어지럽힘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지기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를 알아주는 이라는 뜻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며 부지런히 일하며 좋은 말들이 다 나옵니다. 동그라미 친 거는 전부 다 이 처사의 품성 덕목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요. 자기 힘, 주체적입니다. 근면하고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그다음에 주체적입니다. 남에게 구속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사는 손수 심은 나무, 손수라는 건 주체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나무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뿌리, 줄기, 가지, 잎은 한치 한자 열거법을 썼고요. 한치 한자는 한치는 손가락 한마디를 말하고요. 손가락 한마디를 말하고
다음에 한자라는 거는 여러분 대략 30.3cm 정도 됩니다. 모두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북 돋고, 북 돋아 준다는 것은 거름을 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무가 잘 자라면 봄이면 꽃을 얻고 여름이면 그늘을 얻고 가을이면 열매를 얻다. 봄이면 꽃을 얻고 여름이면 그늘을 얻고 가을이면 열매를 얻으니라고 되어 있는 거는 대꾸법 볼 수 있고요. 열거법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사 구조를 반복됩니다.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처사의 즐거움을 알만하다. 처사는 또한 목재를 가져가 작은 암자를 한 채 짓고, 이 암자가 건축물이 되겠죠. 그리고 편액은 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판에다가 명패에다가 문패에다가 암, 내 집이라고 했어요. 그럼 되게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날마다 하는 행위가 모두 나에게, 나가 중요한 것이죠. 연유, 까닭이 된다는 걸 보인 것이다. 저 일체의 영화, 부귀영화 할 때 그 영화입니다. 권세, 권력이죠. 파워. 그다음에 부하고 돈이 많고 귀한 것. 그다음에 업적과 명예는 나의 천륜. 천륜은 하늘이 준 윤리라는 뜻이고요. 단란하게 동그라미, 즐김 동그라미, 본업에 갖은 힘 동그라미. 쓰니까 비교해 보면 외적인 것으로 여겼으니까 이것들은 다 외적인 거,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외적인 것은 바로 남, 그다음에 또는 사물인 부정적으로 보고요. 전부 다 주체적인 것, 내적인 것, 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름을 아암, 나의 집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여길 뿐 아니며 처사는 선택할 바를 안 것이다. 훗날 내가 처사를 찾아가 암의 늙은 나무 밑에 함께 앉게 된다면 가정했고 마땅히 나는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죠. 남과 나는 평등하고 만물은 하나의 몸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나와 남은 구별하지 않는, 구속받는 관계가 아니다 라고 평등한 관계로 보고요. 일방적으로 누구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그다음에 사물도 한 몸이니까 구분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누구, 글쓴이, 작가, 이용휴, 저자가 친구인 누구라 그랬죠? 이름이 이름이 처사, 이 처사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건축물인 아암에 대해서도 관련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창작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창작의 주체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순박하면 동그라미고 질박함도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버리는 사람은 세모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아내가 아니겠죠. 그래서 사지 않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하는 사람을 제시한 다음에 특정 인물인 이 처사의 긍정적 면모를 얘기했고요. 3번을 쌤 얘기하려고 문제를 꺼냈는데요. 5번 한번 볼게요. 이 처사와 동남지가 나와 남은 평등하고 만물은 하나의 몸이다 라는 뜻을 나누겠다는 것은 자신을 중심을 두는 삶, 다음에 타인은 의식하는 삶의 균형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죠. 이걸 부정해야 되겠죠. 균형은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개소리가 되겠고 5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고전 수필이고요. 한문 수필인데 보기에 입각해서 뭐뭐정 또는 뭐뭐헌 뭐뭐루 뭐뭐각하고 기 이렇게 나오면 건축물에 관한 얘기구나 하고 요 공식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땡땡 땡땡정 땡땡누 땡땡각 땡땡헌 하고 기 이렇게 나오면 누정기라는 글이구나. 누정기는 이런 패턴으로 글쓴이가 바로 어떤 사람이 지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글쓴이가 이것들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칭송하는 그런 글의 패턴이라는 게 뻔하게 정해져 있구나라고 여러분 공식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캡처해 두시고요. 자,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